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직 해병 특검이 이른바 VIP 경로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집과 함께 이들이 관저에 있던 짐을 옮겨놓은 경기도의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내란 특검에 이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역시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섭니다. 오늘 오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하에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자택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컨테이너 임대 창고. 비슷한 시각 특검팀은 이 창고도 찾아왔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짐이 보관된 곳입니다.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이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 전달한 의혹이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바로 VIP 경로설. 지난 2023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뒤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화를 낸 뒤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이 나서 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시킨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 방식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주거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칼끝도 점차 의혹의 정점이자 핵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첫 조사부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을 이유로 들며 구치소에서 안 나오는 건데요. 그러자 특검은 정말로 그런 건지 서울구치소에 검진 기록 등을 요청해 조금 전 회신을 받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석을 통보하고 또 안 나오려 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오후 2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 시간 2시간 전인 12시쯤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입소 당시 건강검진 기록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 특검 수사에서뿐만이 아닙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검찰이 2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3차례에 걸쳐 관저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 거절로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끝에 공수처가 어렵사리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조사실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첫 구속이 된 다음엔 이번처럼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의 3차례 강제 구인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구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또 방문 조사까지 현장 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과 관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인 어제는 출석 의무가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만 인정돼도 최소한 무기징역인 상황.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모두 재판 중인 내란 사건에 연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월요일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안 나오고 버티면서 특검의 시간을 갉아먹을 경우 취할 상응하는 조치는 바로 강제 구인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치소 방에서 특검 조사실까지 데리고 나오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구는 피의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강대강으로 응수하겠다는 겁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금 전 서울구치소가 회신한 자료엔 윤 전 대통령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형사소송법 69조는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구속영장만으로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구인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 영장의 효력으로도 구인을 할 수 있는 효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신체 검사를 할 때 당시에 어떤 건강상의 특이사항에 대한 진술이 없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은 특검의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구치소를 찾아가더라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에서 조사실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태도라면 그마저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월요일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더라도 외환 혐의 조사까지 가능한지를 두고는 특검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구인한 피의자에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까지 물으면 불법 조사라는 피의자 측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창고까지 압수수색한 순직해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의 배경이 된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죠. 특검은 또 당시 함께 근무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에 대한 강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렬한 항의 속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겁니다. 없었다는 얘기가 그대로입니까? 2009년 지시에 누가 내린 겁니까? 김 전 차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담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자 돌연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 김 전 차장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임 의원은 당시 안보실 2차장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썼던 비화폰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앞서 보신 김태효 전 차장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12.3 내란을 은폐하고 사태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과거사 문제를 두고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하고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도 모른다는 궤변으로 시종일관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는데요. 내란 이후에도 멀쩡히 대학 교수로 복귀했던 윤석열 정부의 실세는 이제 특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이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정보가 없으니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했지만 반국가 세력 척결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후 이틀 동안 3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2023년 6월엔 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부대 HID를 찾아 훈련을 참관했고 그 뒤 HID 출신 현역 장교가 안보실에 투입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근무 수당이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함께 격려 방문을 하면 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북파 공작 부대인 HID에겐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등의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밀문건 무단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돌아와 외교안보 실세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은 이렇게 엄호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윤석열 정부 내내 반복된 뉴라이트 역사 왜곡 논란을 두고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도 모른다면서도 뉴라이트는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김 전 차장은 성균관대 교수로 복귀해 남북한 관계론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